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16년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고 소득 1분위 즉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1,000원이었습니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소득은 2013년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90만 8천원에서 2014년 81만원, 2015년 80만 6천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80만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혼자 버는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독립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어때요? 실제로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는데 독립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집에서 나와야 되는 피치 못한 뭐 가정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집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살고 그 기간에 독립 자금을 모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는 항상 독립하고 싶다고 입에 달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도 집 앞에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지금 대기업 들어갔는데 자기 돈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공과금이 안 빠지니까 돈이 정말 많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결혼할 때 바로 전세 자금 모아서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독립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인을 보면은 청년 비정규직 문제와 그에 따른 이제 저임금 문제가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 뭐 최근 이제 경제 양극화로 뭐 일부 대기업 외에는 뭐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규직 일자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거의 임금까지 또 열악한 상태니까 뭐 77만원 세대 뭐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비정규직을 너무 그냥 저임금 노동자로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을 다 뽑을 순 없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선에서 뽑는다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보는 뉴스에서의 기업들은 그냥 돈 별로 주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쉽게 자르고 싶으니까 비정규직을 쓰는 것 같아요. 또 팀장 얘기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직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의 원래 취지는 임금을 적게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비정규직이 일할 만한 그런 포지셔닝에 맞는 그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 같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데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바라보면 청소 같은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일들 있죠. 그런 거에서도 비정규직을 뽑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진짜 취지에 맞는 일 같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일본 관련된 기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일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80% 정도? 그러니까 거의 8, 90% 정도까지 간대요, 임금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10% 정도, 15%, 20% 정도를 손해보고 그냥 비정규직을 하겠다, 편하게. 이렇게 가면은 누가 그걸 불만을 가지겠어요, 사실. 근데 지금 한국은 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저임금이 꼭 따라가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또 문제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게 패션이나 또 디자인 업종 같이 예체능 계열에서는 또 이 열정페이 이 악습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 그래요. 많아요. 예. 저희도 공공연하게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 매니저나 뭐 미용할 때도 헤어 보조생?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최저시급보다 훨씬 못 받는데 그게 많이 받는 편이라 하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아는 사안인데 신경을 써서 규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특히 연예인 관련된 산업에서는 뭐 이렇게 줄줄이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다 뭐 월급을 아예 안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 집 돈으로 뭐 밥을 사 먹으면서 수익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파견 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 빈곤 문제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청년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정부에서도. 네. 왜 그러냐면 청년 문제를 자꾸 후순위로 미루는 이유가 뭔가 이분들이 이제 뭐 선거에 많이 찍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노동시장 유연화가 오히려 청년 세대를 더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파견제, 기간제 근로자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이나 기간제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거는 파견의 파견, 하청의 하청이 문제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서 임금은 임금대로 못 받는데 특히나 뭐 지하철 사고도 이번에 최근에 났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 것처럼 안전에 대한 보장도 못 받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조금이니까 당장에 이제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역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라에서 좀 정말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수수료를 자꾸 이제 뜯어가니까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계속 이제 수수료가 이제 유통마진 같이 사람이 물건처럼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자꾸 뜯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 받아야 될 임금의 상당히 적은 임금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은 정규직 위주의 대한민국 노조. 전체 근로자의 5% 미만만이 가입돼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정규직 위주로만 지금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참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의 어떤 정규직화를 뭐 암묵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간에 서로 어떻게 보면 뭐 계급 의식 또는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알력이라 그러나요?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정규직화되어 있고 너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차별하는 건 저는 그렇게 들려요. 서울대를 붙어도 진짜 외고 출신이 있고 지방 고등학교 출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서울대 가서도 너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 하면서 편가르기 한다 하잖아요. 물론 서울대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의 확장선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출생이 이렇고 나는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이제 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차별 요소를 둬서 자기가 좀 더 귀족이다. 그러니까 노조지만 귀족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모 대학교 게시판에서 나는 이 명문 대학을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회에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한다. 아, 네. 뭐 이런 게시판에 대자보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과 좀 하나일 수 있겠네요. 비슷하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분은 문제가 너무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아가서 스카이만 어느 기업 이상에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출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편을 갈라야 된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고려대를 갔으면 괜찮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은 정말 드물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편가르기, 계급 나누기,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 나누기 그런 것 같아요. 예, 비정규직의 사회적 개념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타협의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직독이었습니다.